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의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 중국의 외교 안보 정책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동맹을 통한 그런 연대보다는 이 미중 양자 관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그것은 가치 문제보다는 경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중 압박을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같은 문제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거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크게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트럼프와의 어떤 협상을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견제와 압박을 추진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것이고, 이 미중 관계가 이 강대강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진핑 정부는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혹은 강한 중국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국내 결집과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런 견제 압박으로 중국의 경기가 나빠진다면 그 불만을 미국으로 돌리고 또한 국내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중국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를 계기로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그런 이 미국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이구심을 제기하고 확대하면서 자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은 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을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라고 강조했고, 또한 인류 운명 공동체,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등등 이러한 글로벌 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2기에 미국과는 차별적인 이러한 글로벌 담론들을 확산하고 또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국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1기에 트럼프가 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북 관계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군사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책임론을 더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그런 경제적인 압박에 직면할 이 중국은 오히려 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 책임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겠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그런 군사적인 밀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이걸 통하여서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 같은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 의지가 약화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2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 공약이 약화된다면 중국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 도발 혹은 심리전을 더 강화하면서 양안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된다면 그것이 지금 대만의 독립을 모색하고 강조하는 민주당 정부의 독립 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트럼프 2기 때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1일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외국인 관광객을 확대해서 중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행됐고 또한 한국 정부와의 그런 긴밀한 소통 없이 좀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서 중국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그런 회유를 더 강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미 중국은 2024년 5월에 있었던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2+2 대화가 있었고요. 지난 10월에도 한중 미래 우호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그런 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정부는 이 한중 관계 차원에서 한국에게 불리한 그런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드 사태를 통하여서 중국이 이제 한국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한중 관계 회복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 성향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런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그런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하거나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한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중국은 노력했지만 결국 한중 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한국에게 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간 경제 수준이나 임금 격차 때문에 중국인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혹은 한국은 한중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은 2025년 아펙 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중러 연대를 차단하기 위한 공감대를 중국과 함께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1월에 예정된 아펙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 정부는 이 한중 간의 정상회담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한국 정부에게는 외교적 선거가 될 것을 알고 있고 또 동시에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이 된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또 정치적 타격을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명목으로 해서 그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서 이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조기에 확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 북러 군사 밀착이나 북중러 연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유사 입장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은 계속해서 한미 동행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유사 입장국들의
대중국 인식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대화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중국이 한국이나 다른 유사 입장국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하면서 이견이나 반목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은 중국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 혹은 유사 입장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